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른 촬영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등 여드름 압출 촬영을 진행을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등 전체적으로 여드름 자국이 상당히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내원을 하실 때도 사실 이렇게 샤워하고 한 번씩 보시면 등에 여드름이 많아서 한번 압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내원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내원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슬픈 소식이지만 여러분들께는 슬픈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압출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드름이 있었고 아니면 뭐 모낭염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지 이게 실제로 압출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세요. 그래도 압출을 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압출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좀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등 부분은 저도 촬영이 처음이라서 원활하게 잘 될지가 걱정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염증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드름이라기보다는 모낭염이에요. 그래서 아마 뭔가 씨앗이 크게 나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가볍게 녹만 살짝 나오죠. 뭐가 난다고 그게 전부 다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피부에 뭐가 올라온다 그래서 올라오는 게 전부 다 여드름은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낭염이라는 증상도 피부에는 잘 생기고요. 여드름은 피부에 쌓여있는 피지 덩어리들이 그대로 있어서 압출을 하는 경우에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게 염증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피지 덩어리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모낭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털이 나 있는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부위랑 모낭염이 생기는 부위랑 부위가 똑같다 보니까 다들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그리고 모낭염보단 사실 여드름이 사춘기 시기를 거치면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 그 질환이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뭐가 생기면 아 이게 여드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모낭염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등 부분 같은 경우는 모낭염이 잘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남성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이럴 때 모낭염이 잘 생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각질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셔서 보시면 제가 계속 모공에서 니들로 각질을 떠내고 있죠. 실제 압출하지 않고 모공 겉부분에 각질이 자꾸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만지시면 아마 오돌토돌하다고 닭살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느끼셨을 거고
대부분은 그러면 등에 여드름이 났네? 뭐가 났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관심이 더 있는 분들은 이게 모공각화증인가? 닭살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분은 모공각화증성 피부도 맞습니다. 모공각화증이 뭔지 설명드리는 피부 설명서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나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영상 끝나고 한 번 더 보시고요.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움직여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분 팔 쪽인데요. 팔 쪽으로도 이렇게 뭐가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 모공각화증 증상이 대부분 팔이랑 그 팔 외측, 그러니까 상완 외측, 그리고 허벅지 외측에 많이 있으신데, 이분은 등 쪽에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공각화증 증상으로 모공이 잘 막히는 현상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이런 케이스는 사실 위생관리랑은 별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샤워를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이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요. 타고나기를 이 모공에 각질이 잘 쌓이게 타고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샤워를 열심히 하신다고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에 씻는 게 소홀해지면 악화되기는 또 쉬워요. 씻는 게 좀 소홀해지거나 땀을 잘 흘리거나 하게 되면 그 모공에 쌓여있는 각질을 중심으로 또 이런 미생물들이 잘 생기게 돼서 그래서 모공각화증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잘 씻는다고 좋아지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증상이 확 악화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지금 등에 여드름성으로, 그러니까 피지성으로 올라와 있는 염증들은 많이 없고요. 이런 모낭염성의 염증들이 있습니다. 이 염증을 살살 압출을 해드려야 돼요. 모낭염성의 염증은 조금 더 아파하시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압출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조심해서 해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평소에 열심히 좀 영상을 보신 분들이시면 느끼시는 차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압출을 하고 있는 니들이 평소랑 다릅니다. 클로즈업을 하고 보여드리고 있어서 바늘 팁, 그러니까 니들 팁 부분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평소에 제가 얼굴 쪽 압출할 때는 26게이지 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등 압출을 할 때는 꼭 26게이지를 쓰는 건 아닌데 등 압출을 할 때는 꼭 26게이지를 쓰는 건 아닌데 자꾸 말이 꼬이네요. 얼굴을 압출할 때는 26게이지를 쓰고 등 압출할 때는 꼭 24게이지를 쓰는 건 아닌데 26게이지나 24게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니들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니들은 숫자가 커질수록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게이지가 제일 가늘고 요즘 31게이지, 뭐 34게이지도 나오니까요. 1게이지가 제일 굵은 거겠죠. 보통은 18게이지, 16게이지 정도까지 있는데 그래서 26게이지와 24게이지면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서로 좀 굵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이제 피부 두께가 좀 차이가 있어요. 얼굴에 비해서 등은 피부가 훨씬 두껍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얼굴에 비해서 등 피부는 피부가 훨씬 두껍기 때문에 이제 여드름도 굉장히 깊이 씨앗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커팅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24게이지를 쓰는 경우가 좀 일반적입니다. 이 26게이지로도 커팅이나 뭐 이런 건 가능한데요. 좀 많이 깊은 여드름들은 26게이지로 하려면 2번 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등할 때는 기본 24게이지를 쓰는 편입니다. 등여드름이 아니고 모공각화증이 겹쳐있는 모낭염성의 염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내 증상은? 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선은 이게 모공각화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 그건 다른 부위를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팔 쪽, 그러니까 상완 외측, 우리 알통 있는 상완 2두근, 상완 3두근 있는 그쪽, 고기를 봤을 때 아까처럼 오돌토돌하고 자잘한 흉터가 많이 있으신 분이라면 등 쪽에도 이런 모공각화증 증상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부위를 좀 보는데요.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피지분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두피,
목과 가까울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증상이 심한 데 비해서 모낭염성의 증상은 알 수 없어요. 패턴이 좀 여드름성이다라고 생각되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부위적인 특징에서 또 하나 다른 점은 모낭염성 모공각화증의 경우 이렇게 등의 중심부에 역삼각형의 모형을 보이면서 자국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좀 전형적인 형태신데요. 여드름의 경우에는 사실 오돌토돌하게 피지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피지가 무조건 염증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거를 본인이 손으로 건드리시면서 그러면서 증상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이 닿는 부분, 그러니까 등 중앙부가 아니라 등 외측으로 손이 잘 닿는 부분으로 손이 닿는 라인을 따라서 V자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여드름 흉터나 자국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모낭염과 모공각화증으로 인한 자국은 실제 염증이 생겼던 부분에 착색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염증이 생겼던 부분이 잘 생기는 부분이 주로 중앙 쪽 그 척추 라인을 따라서 잘 생기시기 때문에 확실히 부위가 다릅니다. 이렇게 한번 넓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실 때 등 외부보다는 가운데 쪽에 증상이 좀 더 몰려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전형적으로 모공각화증
의한 염증과 모낭염에 의한 염증, 모공과 모낭염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그런 염증과 자국에 의한 증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압출을 해드릴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빨갛게 뾰루지가 올라온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여드름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모낭염에 의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출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으시면 그때는 약초 필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에 지금 상황은 트러블이 현재 진행형인 건 아니고 트러블은 이미 지나가고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초 필링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